시청자 여러분, 모레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꼭 2년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5년 임기의 절반이 되는 날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지난 2년 6개월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2년 6개월을 전망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꾸준히 정기 여론조사 실시해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6년 반 동안 여론조사 지지도는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그때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승사합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북한은 이번 핵실험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대통령 교대기 분리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 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를 담았습니다. 뒤 아무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최종 발표하면서 하노이 합의는 공식적으로 결렬됐습니다. 대통령께 함량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조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였던 자신의 의 정치, 한가르기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고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네, 지난 2년 반이 아주 압축적으로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년 반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년 반 여론조사 지지도 변화 보니까 우리 이택수 대표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긴 시간 같기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주마등처럼 확 스쳐 지나가는 그 상황을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싶고요. 또 대통령실이 워낙 이제 높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느끼는 뭐 이른바 이제 기저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워낙 높았기 때문에 기고 효과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지율이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대통령으로서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국민들도 대통령이 사실 또 잘해야 뭐 나라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네. 많은 걱정이 있는 이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81%에서 시작을 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로는 41.4%인가가 아마 가장 최저치로 네. 나왔었는데 40% 정도의 진폭이 있었어요. 네. 이 정도가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민주화 이후에 네. 늘 이런 추세를 보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제 전반적으로 뭐 1년 단위로 보면은 이제 그 계단형 하락 곡선을 이제 그린다고 하는데 계단형으로 하락한다. 네. 근데 이제 낙폭으로 본다라고 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낙폭이 가장 컸었습니다. 80%대에서 뭐 지금 이맘때쯤엔 한 20%대까지 떨어지는.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촛불 시위 때
첫 해 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이맘때쯤에는 많이 회복을 해서 40%를 기록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좀 떨어졌다가 지금 이맘때쯤에는 한 30%대를 회복하는, 그래서 득표율 대비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근데 절대치로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낮고 또 과거 다른 대통령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뒤에 역대 대통령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년 반 때의 국정 지지도는 한번 살펴보기도 네. 하고 말이죠. 취임 2년 반의 즈음에서 정기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리얼미터는 어제 나온 게 있고 네. 한국갤럽은 아마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오늘 나온 게 있을 텐데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오늘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어제 나왔던 리얼미터에서는 44.2%의 긍정 지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보다는 3.3%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53.1%, 지난주보다는 4%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국갤럽이 오늘 내놓은 여론조사 볼까요? 잘하고 있다가 45%,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변화 없이 47%, 오차 범위 안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약간 높은 수치고, 이걸 보면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어제와 오늘 여론조사 결과 네. 뭐 잘하고 있다보다는 잘못하고 있다가 많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 편차가 좀 있어요. 네. 리얼미터는 좀 상당히 크고 한국갤럽은 좁혀진 이런 모양새인데 어떻습니까? 보통 분기별이나 이제 반기별 이제 추세선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일간이나 이제 주간으로 봤을 때는 가끔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크게는 이제 조사 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 시기. 리얼미터는 이제 월, 화, 수 조사한 거고요. 갤럽은 화, 수, 목. 이게 하루 차이가 뭐 큰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 지난 주말에 이제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있었고요. 예. 또 국회 이제 운영위 국감 때 강기정 수석의 발언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 기준은 월요일 날 좀 많이 빠졌었는데 갤럽은 화요일부터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조사 시점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조사 방법이 이제 차이가 네. 있죠. 이제 갤럽은 100% 전화 면접이고 리얼미터는 일부만 전화 면접이고 이제 상당 부분은 ARS로 하는데 모름 무응답 비율이 이 양사가 조금 차이가 날 때가 있어서 이제 조사하고 조사 간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통상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리얼미터가 먼저 좀 선행지수 성격의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난주에 리얼미터가 좀 빠지니까 갤럽이 올라갔다 또 빠졌고 이번 주에는 이제 갤럽이 또 빠졌죠, 약간. 리얼미터가 빠졌고. 근데 이제 갤럽부터 반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세선을 보면 아마 또 갤럽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이슈가 또 워낙 많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택수 대표 나오셨으니까 말이죠. 정말 궁금했던 거. 그동안 저희도 한 몇 차례 방송을 해드렸는데 왜 여론조사 기관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평가하는데 왜 이런 큰 차이가 나지? 결정적이었던 게 한국갤럽은 대선 득표율보다 더 하락했다. 조국 사태 네. 와중에 39%가 나왔을 때 리얼미터는 그때 약간 오히려 상승했었나 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지? 혹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의심하는 눈길도 있었는데 나오신 김에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장관이 사퇴할 무렵에는 곡선은 비슷했었습니다. 그때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아까 이제 언급이 됐지만 41.4%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뭐 찬반 여론도 반대가 굉장히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결국 물러났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갤럽과 리얼미터가 조금 어긋나는 방향인데 아까 조사 방법 차이에 의해서 모름 무응답의 비율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화 면접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 의견,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의 경우에는 긍정 평가가 소수 의견이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한국당 지지율이 소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의견이 ARS 조사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전화 면접에서 좀 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지 전체적인 추세는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다만 동일한 문항으로 동일한 당일날 조사를 해도 표집 오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거는 오차가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오차가 발생해서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그때 거죠. 질문 많이 받으셨죠? 그럼요. 예. 그러면 ARS 네. 음성 자동농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상대적으로 응답률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응답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심을 밝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네. 전화 면접원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사람이 전화하니까 네. 속마음을 네. 지금 내가 뭐 야당을 지지한다든가 뭐 대통령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든가 하는 그 속마음을 다 드러내기가 상대적으로 ARS보다는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이런 방금 말씀이신 거죠?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한국당을 지지한다는 그런 표심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한다. 요즘 소수 의견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전화 면접 조사를 할 때는 사람이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모른 무응답 유보하는 분들이 많고요. ARS는 이제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다 솔직한 응답을 하기 편하죠. 그래서 소수 의견이 ARS는 조금 더 잘 잡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이신데 네. 여론조사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차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뭐 표지 오차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보통 500명, 1000명씩 하는데 기본적으로 500명, 1000명을 하면 이제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점점 오차가 줄어들긴 하죠. 근데 면접원이 갖고 있는 오차라든지 또 ARS 조사에서는 또 솔직한 응답은 할 수 있지만 거짓 응답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표집 오차라고 하는데요. 그런 오차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기본적인 여론조사죠. 그래서 근데 최근 들어서 정치의 경선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본선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럼요. 뭐 입법, 사법, 행정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여론조사기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다 보니까 과도한 기대, 뭐 해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또 뒷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면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아마 더 바빠질 텐데 그때 좀 정확하게 시청자분들께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 반 취임 절반을 지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리얼미터에서는 아까 44%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 45로 표시가 돼 있고요. 빨간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36%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라색인데 49%,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34% 정도, 49에서 34 사이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른 대통령들, 노무현 대통령도 약간 2년차 전에 좀 떨어졌다가 살짝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긴 한데 상승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크고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어떤 점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제 당시에 그 오래된 이야기들이지만 변곡점들이 있었던 때를 설명을 드리면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에 대연정 얘기를 했었습니다. 워낙 지지율이 이제 중간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야당과 이제 손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해서 당시 한나라당이 손을 내밀었죠. 근데 결국 야당의 거부 의사를 이제 받았고 또 기존 지지층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황우석 교수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많은 지원을 했다가 지지율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제 3기 내각을 지명할 때가 바로 이때였었고요. 당시에 이제 김태호 총리를 지명했다가 또 철을 했었고, 그렇죠. 또 G20 정상회담으로 이제 좀 반등을 하다가 4대강 이제 논란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불법 사찰 논란이라든지 등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맘때 메르스 사태가 또 터졌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프리카 열병이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전승절 참석을 하면서 지지율이 좀 반등을 했다가 그때 선글라스 끼고 봤던 장면. 근데 역사 교과서 또 국정화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또 이맘때쯤에 정윤회 비선 실세 논란으로 다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좀 비슷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곡선.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맘때쯤에는 조금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그러니까 집권 중반기가
보통 이제 집권 4년 차 정도 되면 레임덕이 오게 되는데 보통은 뭐 한 20%대 혹은 뭐 10%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중간 지점에서 한 40% 선을 지켜낼 수 있느냐. 왜냐하면 40%의 긍정평가라는 건 이제 부정평가가 60%에 미치지 않고,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공약을 실천하는데 그래도 국정 동력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40% 선이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긍부정 면에서는 국정 동력의 기준점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아직까지는 40% 초중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방했다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문제는 집권 3년 차, 4년 차, 또 5년 차로 가면서 이 지지를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고 또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지지도가 하락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에서도 혹시 주영진 뉴스 브리핑 본다면 앞으로 향후 2년 반을 계획하는데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저희가 준비한 그 컴퓨터 그래픽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언제 가장 높았는지. 일단 남북 정상회담 때가 가장 높았고 조국 전 장관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부정평가가 가장 높게 나왔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또 북한의 이딴 도발 때도 취임 첫 해 좀 지지도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이 부정평가가 상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각종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을 때, 이때 부정평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첫 조사 이후에 가장 높았을 때 1차 남북 정상회담, 역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와 박수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당시 영상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지 않았습니까?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분리회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 거에 정말 감동됐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위원장님하고 진짜 옹담이었습니다. 아니 아니죠. 뭐. 축하드리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여기 판문점에 쏠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두 사람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 민족과 또 평화를 바라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택수 대표님,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때 남북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외교, 경제, 복지, 노동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일단 어쨌든 지난 2년 반 가운데는 남북 관계 개선 이 부분이 가장 큰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갤럽이 그 지지하는 이유를 항상 물어보는데 이제 오늘 발표된 거 보면 외교를 잘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아, 외교. 거기는 안보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이제 4로 나타났고요. 뭐 전반적으로 잘한다, 복지 확대 이런 의견들이 이제 뒤를 이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지금까지 잘한 것도 있지만 향후에 잘해주길 바라는 기대 심리도 이제 반영이 되는 게 긍정평가인데, 사실 이제 한반도 긴장 완화 문제는 국민들이 이제 안위 문제와도 관련이 있지만 또 먹거리 문제, 경제 문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사안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 뭐 재선을 할 수 없는 단임제이긴 하지만 미래 가치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77.4%까지 뭐 정상회담 하기 전보다는 한 15%포인트가량 급등하는 예. 굉장히 이례적인 지표를 보였었는데 그만큼 남북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긍정평가 이유 중에서도 항상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남북 관계가 지금은 저 당시보다는 좀 후퇴한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시는데 네.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에도 다시 저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하는 네. 기대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가장 좋지 않았던 때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이택수 대표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문재인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 저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은 거리로 나갔고 상당히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고 그 인원도 상당히 많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도가 최저점을 보였다. 네.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 대표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뢰를 보내고 기대했기 때문에 지지를 했던 건데 특히 이제 진보 정권은 특히나 보수 정권에 비해서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 덩어리죠. 근데 당시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실제 뭐 조국 장관 본인은 지금 뭐 드러난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도 부인이라든지 동생과 관련된 그래서 검찰이 기소하고 또 결국 이제 구속까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도덕성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신뢰가 많이 깨진 것이죠.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고 그 병원 입원 과정에서 나타났던 청렴한 부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질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당시에 느꼈던 중도층들의 상실감 그게 이제 자녀들의 이제 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재테크와 관련된 문제 있어서 생각지 못했던 여러 돌발 변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보층도 일부 이탈했지만 중도층이 결정적으로 이탈을 했고요. 아까 뭐 작년 후반기라든지 올 초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지표였거든요. 뭐 소주성과 관련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여러 논란들, 뭐 주 52시간, 최저임금 뭐 그래서 그 자영업층들과 이제 또 그 노동층에서 많이 좀 지지율이 떨어졌고 또 취업이 안 된 학생층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뭐 여튼 조국 장관 사태가 과거에 이제 과거 정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도 긍부정이 엇갈렸던 게 바로 이제 문창극 총리를 임명하면서 긍부정이 크로스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인사 문제 때문에 긍부정이 크로스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역시 인사 문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다. 역시 인사가 만사다. 네. 예, 이택수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난 2년 반을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2년 반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책들, 분야 어떤 것들입니까? 역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뭐 저희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기관들의 결과를 보면은 경제입니다. 경제를 활성화시켜달라. 뭐 지금 뭐 대부분 한 40% 이상, 뭐 또 많게는 50% 이상
나타난 부분이 경제 활성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이겠죠. 공수처 설치도 지금 대략 한 50-60% 이상의 찬성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계속적인 기대감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통합 지금 워낙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려진 이 국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공정사회 실현이라든지 한반도 평화 또 양극화해서 이런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최우선 국정과제 보면은 경제가 있고요. 네.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같이 상통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 권력기관 개혁, 공정사회 실현은 어떤 국정의 개혁, 우리 사회의 개혁을 얘기하는 것 같고 국민 통합, 공정사회 실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점들은 역대 정부를 망라하고 대동소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이제 임기가 2년 반이 남았는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볼 만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국정 마지막 해 지지율이 어떻게 끝났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 노무현 전 대통령이 27%,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 마치지 못하고 탄핵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12%. 역대 대통령들이 대선 득표율보다 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임기를 마무리했군요. 왜 저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게 5년 단임제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4년 중임제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뭐 가령 트럼프 대통령만 해도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뭐 반발을 사고 여러 논란이 있어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른바 미래가치 차기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이 또 나오기 때문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한국 대통령들은 한번 대통령이 되면 집권 3년, 4년 차 되면 이제 얼마 전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뭐 이낙연이냐 황교안이냐 차기 대선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잘 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30% 또 20%대 떨어지게 되면 사실 청와대를 향한 뭐 기대감이라든지 또 뭐 동력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임제의 한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일반 대통령, 과거 대통령이 이제 잘한 분들은 뭐 한 30%대까지 유지한 경향성이 있었지만 분기별로 보면 대체로 지금 뭐 20%나 10%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좀 5년 단임제 한계인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와대를 떠날 때 그때도 아마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과연 어느 정도의 국정 지지도를 기록할 것인지 마지막 청와대를 떠날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는 그런 대통령을 꼭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의 2년 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